김명수 체제의 마지막 재판은 바로 최강욱 의원 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열흘 뒤에 임기를 마치고 물러납니다. 김명수 사법 체제의 마지막 재판 보시는 것처럼 최강욱 의원 재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는 왜 이렇게 재판이 늦어졌냐 이런 비판이 바로 나왔습니다. 김상환 처장님, 저희 법사위에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들 빨리 처리하자고 여러 번 부탁드렸죠. 네네. 끝내 저희들 그 부탁을 아니면 요구를 어떻게 보면 묵살했다고나 할까요? 결국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송철호 전 시장, 황운하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3년 4개월 만에 그것도 1심 결심을 했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법원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죠? 계속 다른 의원님 지적처럼 신속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를 저희들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은 4년 임기 다 채우고 이제 1심 또 현직 의원이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사건들. 소부에 있다가 납득할 만한 아무런 사유 설명도 없이 전원 합의체로 던져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분도 임기 다 채워요. 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최강욱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 대법원 선고가 있는데 대법원 확정 시에는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일단 최강욱 의원의 임기가 거의 다 돼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선거가 한 번 돌아서 다시 새로운 지방선거였었는데 그때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이제서야 1심 선고 내려진다는 게 참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얘기죠. 아무리 뭐 법원이 뭐 법관이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최근에 취임한 그 서경환 대법관이라고 있으셨죠? 그분이 그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질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원이 뭐냐? 그러니까 법적에서 경구. 그럼 물어보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많이 회자되는 건데 맞아요. 그걸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법원에서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저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는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송달을 안 받거나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고 특히 또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는 판사가 아예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걸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놓는다. 이러면 사법행정이란 게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취임하시는 그 뭐 새로 대법원장이 누가 될지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이균용 대법원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되신다면 이런 문제에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뭔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화면 설명 시간대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최강욱 의원이 재판에 남겨진 얘기를 저희 뉴스탑10에서 짚어본 적이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그게 벌써 3년 반이 넘었습니다. 2020년 1월에 기소가 됐고 2년 뒤에 대법원에 접수가 됐는데 또 1년 3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 총 했을 때 3년 8개월 만. 이렇게 보면은 또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직전에 마지막 재판이 되는 셈인데 이게 또 최강욱 의원 거지다. 또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유가 뭐냐 하면 그 1심, 2심에서 다 이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결정적 증거를 갖다가 이게 원래 정경심 교수 이제 PC에서 정경심 교수가 이제 본인의 김경록 PB라고 이제 본인의 그 은행 관련된 그런데 폐기해달라고 맡겼어요. 근데 그걸 이 양반이 이제 검찰에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뭔 문제를 삼았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입회하지 않는 조국 전 장관이나 지금 정경이 입회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집한 증거가 어떤 정당한 증거냐 이걸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 관련돼서 이 증거는 이미 정경심 교수 다 써서 지금 유죄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소부에서 결정이 안 나니까 지금 전원재판부로 넘겨서 지난 6월 달에 넘겨서 1년을 걸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지금 송철호 지금 그 울산시장 선거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게 좀 도대체 재판하는 거냐. 더군다나 이 울산시장 사건은 당시 김미리 부장판사가 1년 동안 이 재판 준비기일만 한 6번밖에 안 열었어요. 그다음에 본인이 아프다고 또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명한 분이 아니라 바로 일반인들입니다. 지금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재판이 그 예전에 비해서 1.5배, 2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비 많이 나가죠. 시간적으로 소비되죠.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감동입니까?
감동이 아니라 정말 참혹할 따름입니다. 임기 마칠 때까지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은 뭐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으로서도 바로 최강욱 의원 대법원 선고를 주목하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요. 바로 아들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일 겁니다. 조 전 장관 최근 새 책을 내고 북콘서트를 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시민 전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조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믿고 숭배하고 있는 신은 네메시스다. 지금은 이제 검찰이 모든 권력기관 중에서 제일 위에 선 거죠.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이고요. 검찰이 모든 권력기관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됐다. 검찰 출신 사람들이 장악하도록 만들므로써 검찰공화국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 최근에 이제 본인의 딸도 재판에 좀 넘겨졌고 본인도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일단 여론전 혹은 뭐 본인의 의견을 계속 피력하는 것 같아요. 유시민 전 이사장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고통 속에서 사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울 텐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그래도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검찰이 특정 타겟을 잡아서 굉장히 과도한 수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제까지 많은 언론과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의 사례로 봤을 때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제 무리하게 기소를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검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가 기소가 돼서 재판 중에 있으면 자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요. 심지어 여권과 검찰에서도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결국 조민 씨를 그 의사 면허와 학위와 이러한 것들을 모든 것을 반납한 조민 씨를 기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언론에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과도한 취재 이러한 것들이 알겠습니다. 한 가족들을 굉장히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검찰의 뉴스가 이젠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러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검찰이 모든 권력기관 위에 군림한다 또는 뭐 검찰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이야기 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뭐 이것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면서 근 3년, 4년, 5년을 내리 박근혜 정권 또는 이명박 정권 관련된 사람들을 교도소 보내는 일로 날을 세웠거든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지금 개인적인 범법 행위가 드러난 이런 분들이 과거의 일을 스스로가 주도했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 재판 마무리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8위로 짚어봤습니다.